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밤잠을 설쳐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때로는 그 인연 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인연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뼈아픈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 때문에 나를 병들게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끙끙 앓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삶은 유한하며 우리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은 단순히 매정한 행동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남은 삶을 평온하게 가꾸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깊은 사색가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잘라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을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18년이라는 길고 긴 강진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배신과 인간관계의 덧없음을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권력을 잃고 죄인의 신분이 되자 어제까지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고 심지어 그를 모함하고 짓밟으려는 이들의 추악한 민낯을 똑똑히 목격하셨습니다. 그 처절한 고독과 배신의 절망 속에서 정약용 선생님은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본질에 대해 누구보다 뼈저린 통찰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누군가와의 인연을 정리해야 할지 고민될 때, 다음의 세 가지 결정적 신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말과 행동이 늘 어긋나고 변명을 일삼는 태도입니다. 둘째, 타인의 불행을 즐기고 함부로 평가하는 날카로운 혀입니다. 셋째, 작은 이익 앞에서만 태도가 돌변하는 얄팍한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깊이 파고들기 전에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오래된 나무를 가꾸는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그 정원사에게는 유독 아끼는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지는 언제부턴가 잎을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가며 오히려 주변의 건강한 가지들에게 병충해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 병든 가지를 잘라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정원사는 그 가지가 처음 돋아났을 때의 싱그러웠던 기억에 얽매여 차마 가위를 대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정원사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병든 가지를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고 비바람이 몰아치자 병든 가지에서 시작된 썩음이 결국 나무의 기둥까지 파고들었고 결국 그 거대하고 아름다웠던 나무 전체가 서서히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과거의 정이라는 이유로 혹은 내게 주어진 알량한 미련 때문에 병든 관계를 방치한다면 결국 그 독소는 내 삶의 뿌리까지 파고들어 나 자신을 파멸시키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떤 신호가 나타날 때 단호하게 잘라내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정약용 선생님의 냉철하고도 따뜻한 철학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핵심 원칙을 하나하나 아주 깊이 있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과 행동이 늘 어긋나고 그에 대해 끊임없이 변명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거창한 약속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이번 일만 잘 풀리면 너한테 진짜 크게 한턱 쏠게. 내가 너 힘든 거 다 아니까 조만간 꼭 도와줄게. 하지만 정작 당신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서 조심스럽게 연락을 하면 그 친구는 수만 가지의 핑계를 대며 교묘하게 상황을 빠져나갑니다. 아, 내가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하필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요즘 내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며 또다시 만났을 때는 지난번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그럴싸한 변명을 늘어놓고는 또 다른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입에 올립니다. 이런 패턴이 한두 번이라면
단순한 실수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성실함을 꼽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함이란 단순히 부지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를 쓰는 성, 즉 자신이 뱉은 말을 행동으로 이루어내는 진실성을 의미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그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자취이니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곧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하다는 증거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며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자신의 편의대로 소모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내뱉는 끊임없는 변명입니다. 변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외부의 상황이나 심지어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방어 기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지 않으며 따라서 발전도 없고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말을 꾸며내며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을 곁에 둔다면 당신의 삶은 끊임없는 혼란과 실망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기대를 품었다가 결국 그들의 텅 빈 행동 앞에 상처받는 일이 무한히 반복될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복사뼈가 3번이나 구멍날 정도로 학문에 정진하셨고 그 결과 수백 권의 방대한 저서를 남기실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진정한 군자란 입을 무겁게 하고 행동을 민첩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화려한 언변이나 달콤한 약속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의 조용한 발자취를 보아야 합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그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그가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왔는지를 냉철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말은 누구나 쉽게 꾸며낼 수 있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짜 영혼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곁에 입으로는 천금을 약속하면서도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그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의 변명에 공감해주거나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넓은 이해심은 오히려 그의 비겁함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뿐입니다. 그 사람과의 거리를 서서히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벌리십시오.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그를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대치를 거두고 그가 당신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십시오. 그것이 말뿐인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지키고 당신의 삶을 단단한 진실의 토대 위에 세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며 타인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는 날카로운 혀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탁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화 주제는 10중 8구 남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휴게실이나 모임의 구석진 자리에서 그들은 눈을 반짝이며 누군가의 험담을 시작합니다. 너 그 소식 들었어? 이번에 김 부장님 승진 누락됐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기 앞집 사람 말이야. 요즘 부부 사이가 안 좋은가 봐. 매일 밤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들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안타까워하는 척 포장하지만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타인의 불행을 안주 삼아 즐기는 천박한 희열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패하거나 고통받을 때 그들은 속으로 묘한 우월감을 느끼며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위로받으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문을 수양하는 선비가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이 바로 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산의 철학에서 신언, 즉 말을 삼가는 것은 단순히 예의범절의 차원을 넘어선 인격 수양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약을 발라 아물게 할 수 있으나 혀에 베인 상처는 100년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 남의 불행을 가십거리로 삼고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측은지심이 메말라버린 사람들입니다. 맹자가 말한 사단 중 하나인 측은지심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이며 이는 곧 사람을 짐승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던진 가벼운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 개구리의 발버둥을 보며 박수를 치는 잔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남의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의 그 날카로운 칼날이 언제든 당신을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욕하며 당신과 친밀감을 형성하려 하지만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는 당신의 작은 실수나 아픔마저도 그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으며 모든 관계를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오랜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헛소문과 모함에 시달리셨습니다. 정적들은 다산을 죽이기 위해 끊임없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고 그 혀끝에서 나온 도끼는 다산의 가문을 풍비박산냈습니다. 그 참혹한 고통 속에서 다산은 혀가 가진 파괴력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의 영혼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절대로 남의 단점을 입에 올리지 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드러내주는 것이 군자의 도리이다. 만약 당신 주변에 늘 남의 흉을 보고 타인의 불행을 보며 교묘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즉시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그들이 전해주는 자극적인 소문에 맞장구를 쳐주거나 호기심을 보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 순간 당신 역시 그 더러운 진흙탕에 발을 담그게 되는 것이며 당신의 영혼 또한 서서히 탁해지게 됩니다. 그들이 남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할 때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무엇보다 당신의 깊은 속마음이나 아킬레스건을 절대 그들에게 털어놓지 마십시오. 당신이 건넨 진심 어린 고민은 내일이면 다른 사람들의 입을 오르내리는 값싼 안주거리가 되어 당신의 심장을 찌르는 빗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타인의 삶을 깎아내려 자신의 자리를 높이려는 자들은 결국 그 스스로가 쌓아 올린 도끼에 숨이 막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맑고 평온한 삶의 정원 밖으로 단호하게 쫓아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내면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작은 이익 앞에서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자신에게 이득이 없을 때는 태도가 차갑게 돌변하는 얄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에 따라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목격하고 씁쓸해합니다. 평소에는 당신에게 살갑게 굴며 형님, 동생 하던 사람이 돈 문제나 이권이 걸린 상황 앞에서는 안면을 몰수하고 핏대를 세우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자신보다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허리가 땅에 닿도록 굽실거리면서도 식당 종업원이나 자신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만하게 호통을 치며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매달리다가 당신의 상황이 나빠져서 더 이상 얻어먹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계산기만이 존재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일찍이 인간의 부류를 군자와 소인으로 엄격하게 나누셨습니다. 선생님의 철학에서 소인이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움직이는 자들을 의미했습니다. 다사는 이렇게 통찰하셨습니다. 소인은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잇고 권력을 보면 아부하며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벌떼처럼 모여들었다가 불리해지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다산 자신이 바로 이런 소인배들의 비열함을 온몸으로 겪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시절 다산의 집 앞에는 언제나 아부하는 무리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승하하고 다산이 천주교 사건에 연루되어 역적으로 몰리자 그 수많던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조차 유배지로 떠나는 다산을 외면했고 다산의 자식들과는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리며 피하기 바빴습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그 지독한 인간의 간사함을 곱씹으며 누가 진짜 사람이고 누가 가짜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으셨습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결코 진정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뢰란 조건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이 서로를 지지해주는 변함없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하지만 이익을 좇는 자들의 마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돈의 방향, 권력의 방향에 따라 시시각각 태도를 바꿉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의 가장 충실한 벗을 자처하겠지만 당신이 병들고 지치고 가난해져서 위로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들은 가장 먼저 당신의 등에 비수를 꽂거나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관계를 투자 대비 수익을 내야 하는 비즈니스로 전락시키며 상대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취급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의지하려 한다면 당신은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당신 삶에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그들은 당신을 지켜주기는커녕 당신이 딛고 서 있는 모래마저 쓸어가 버릴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소인배들을 곁에 두지 말고 멀리하라고 거듭 강조하시면서도 그들을 억지로 미워하거나 복수하려 들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얄팍한 본성을 꿰뚫어 보되 그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하여 감정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 주변의 돈 100원 앞에서도 안색이 변하는 사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열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자신이 아쉬울 때만 간절하게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그래도 옛날엔 참 좋은 친구였는데 라는 미련이나 이번에는 다르겠지라는 헛된 기대를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기주의는 당신의 헌신이나 사랑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내어줄 시간과 정성이 있다면 차라리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돌보거나 조건 없이 당신을 지지해주는 단 한 명의 진실한 사람에게 쏟으십시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관계는 단호하게 청산하고 오직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진실된 인연들로만 당신의 삶을 채워나가십시오. 그것이 이익 앞에서 춤추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누리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깊은 지혜를 빌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잘라내야 할 사람들의 3가지 결정적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과 행동이 어긋나고 핑계와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진실성이 없으며
당신의 에너지를 헛되이 소모하게 만듭니다. 둘째, 타인의 불행을 즐기고 함부로 타인을 헐뜯는 날카로운 혀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으며 결국 그 칼날은 당신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작은 이익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자신에게 이득이 없을 때는 차갑게 돌변하는 얄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며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당신을 버릴 사람들입니다. 인간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추억이 있고 내가 들였던 마음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나무는 결국 썩어가듯이 우리의 삶도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과감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은 아주 잠시뿐이지만 그로 인해 얻게 될 마음의 평화와 자유는 당신의 남은 생을 찬란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 지독한 고독과 배신의 땅 강진에서 오히려 거짓된 인연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여 위대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셨듯이 우리도 나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을 끊어냄으로써 비로소 나다운 삶,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용히 당신의 곁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병든 가지를 아직도 꼭 쥐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이제는 그 가위를 들어 올릴 용기를 내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